자, 그 15-30페이지부터 그 감사의 품질과 감사의 이제 품질 관리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쪽 내용은 그 시험에 이제 다른 파트하고 연계돼서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독립적인 주제로는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감사 품질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주로 이제 적격성하고 독립성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혹은 상충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논평을 하는 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었고 단독적으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많은 내용들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출제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유예생이 된 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웃라인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내용 자체가 조금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점에는 그렇게 큰, 득점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제가 책에서 밑줄을 같이 그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15-30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품질인데 1번 타이틀이 핵심 내용입니다. 적격성과 독립성, 그 다음에 감사 품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파란색 역상으로 된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높은 수준의 감사 품질을 확보를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구비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조건부 결합 확률처럼 이 감사를 하면서 적격성이 확보가 되어야 왜곡 표시 발견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발견된 거를 중도적인 입장에서 적절하게 보고할 가능성, 보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아무리 높더라도 다른 것이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감사 품질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못하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은 우리 이제 현행 제도에서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에 따라서 단점은 독립성이 떨어지는 이런 방향이 조금 이제 그동안에 출제가 됐었던 논평의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적격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수임 경제 하에서 적격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독립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했었던 그런 제도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리바이벌 시키는 이렇게 독립성을 치켜 올리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논평하는 방향들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이게 적격성을 지켜 세우는 그런 이제 방안인지 아니면 적격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감사의 이제 환경 자체가 독립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켜 세워가지고 감사의 품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인지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핵심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요건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감사의 품질 관리 입장에서 이 적격성도 마찬가지고 독립성도 마찬가지고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요 이제 아웃라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사의 품질 관리는 감사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인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외부의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자율적인 품질 관리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증선이나 항공회 등 공적인 그 규제기관에 의해서 품질 관리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 단순하게 법령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암기해서 기술을 하는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고, 자, 13년도에는 좀 나왔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품질 관리에 대한 거는 이제 언급을 할 테지만 탑다운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회계감사 기준의 체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A 중에 220번 기준서가 있고요. 우리 감사 기준서 말고 품질 관리 기준서 1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품질관리기준서 1번이라고 한다면 2번도 나올 수 있고 3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요거를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변경이 되자마자 번역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감사 품질이 조금 이제 독립성 때문에 그놈의 독립성 때문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쪽 내용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니까 이쪽 내용도 같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적인 품질 관리가 탑다운 어프로치로 되어 있는데 품질관리기준서 1번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느냐면 감사반은 아니고요. 실제로 법인 실체가 있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내부 통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부 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5장에서 공부를 했었던 그 다음에 전산환경에서 공부를 했었던 내부 통제 구성요소 암기하듯이 미안하지만 이것도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3년도 문제에 암기와 관련해서 이 내부 통제 구성요소 6가지 중에 설명을 제시를 하고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단순하게 쓰라는 게 나왔습니다. 조금 이게 완벽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답을 못 쓰는 그런 정도의 이제 주제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감사 기준만 낼 것이냐 아니면 품질관리 기준서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느냐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낸다는 건 수험생으로 하여금 학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불안한 요소죠. 자, 그 다음에 ISA 220번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팀이라고 한다면 감사 품질에 이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파트너와 그 다음에 팀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품질관리 기준서 1번이 회계법인의 이제 내부의 정책과 절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탑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팀이 회계법인에 소속한 그 팀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운 수준의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어색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은 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기준 내용이 많거든요.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이쪽 부분까지는 대비를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설령 하신다고 하면 조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암기사항은 예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관리 있죠. 이 정도는 그래도 암기로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포트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1페이지. 자, 1번 품질관리의 구분이죠. 양괄호 1번이 자율적 품질관리라고 되어 있고 양괄호 2번이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적 품질관리가 그 품질관리 기준서 1번하고 ISA 220번하고 같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각각 따로따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내용이 기준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밑줄 긋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관리는 제가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약을 조금 해놨죠. 자, 우선 양괄호 1번 자율적인 품질관리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감사인 스스로 감사 품질을 위해서 품질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 거기에 밑줄을 하시고 적격성과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거기에 밑줄을 하십시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품질관리를 말한다. 그래서 자율적인 품질관리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높은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 관리. 자, 이거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왼편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이제 똑같은 그림이고 제가 축약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율적 품질 관리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 관리 해놓고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 관리는 일단 업무팀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 감리.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의 바깥쪽 네모 박스에 연결시켜 놓은 건 감사인의 품질 관리 감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율적 품질 관리는 스스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그런 품질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 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품질 관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 관리는 내용 자체로 보면 회계법인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를 수행하고 나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 후에 이 품질관리 정책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 품질관리,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관리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예전에 출제가 됐던 그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림 설명은 그렇게 되고요. 15-32 보겠습니다. 자, 자율적 품질 관리의 기준 위에다 쓰시면 되겠죠. 감사 보고서 발행 전이라고. 감사 보고서 발행 전. 자, 그다음에 양가로 1번 품질 관리 기준과 회계 감사 기준. 자, 동그라미 1번에 체크 표시하세요. 자, 품질 관리 기준서 1은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회계법인이 자체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 통제에 대한 구축 운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부 통제에 대해서 회계법인 스스로 이게 구축하고 운영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럼 내부 통제는 우리가 5장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경영진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한 정책과 절차를 통틀어 가지고 내부 통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회계법인 입장에서의 경영진이 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를 구축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계법인 내부에서는 두 가지 주체를 감사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회계법인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라 이제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한 공인회계사법상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아니고요. 사원총회를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에서 핵심 멤버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표이사 이 두 주체를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에 있어서 회계법인 내부에 제일 이제 품질관리 책임과 관련된 리더십 책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내부 통제의 구축 운영 책임의 경영진 책임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자, 양가로 2번 품질관리 기준과 회계감사 기준의 관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회계법인에는 제가 품질관리 기준서 1 이렇게 해놓고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책임으로 제가 연결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다음 수준에서의 이제 감사와 관련된 업무팀 1, 2, 3 이렇게 해놓고 업무팀 N 몇 번째 업무팀인지 모르지만 업무팀 수준에서는 회계감사 기준 이제 ISA 220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구축 운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팀은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품질 관리 정책을 스스로 실행할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품질 관리 요소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상위에 적시에 보고해서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해서 상위급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를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기준에서는 독립성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 회계법인에게 제공을 할 그 의무를 업무팀에 부과를 합니다. 자, 반면 해당 업무팀은 회계법인 내부에 내부 통제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내부 통제에 의존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임과 한 가지의 의무를 한 가지의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과 권리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책임은 뭐고 권리는 뭔지 요거는 ISA 220번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품질관리 기준서 1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탑다운 어프로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품질관리 기준서 1번에서 일단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준서가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눈에 와닿을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15-33 거기에 밑에 품질관리 시스템의 세부 사항에서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6가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연관관계에 따라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책임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윤리적 요구사항이 2번, 업무의 수용과 유지가 3번, 그 다음에 리더십 책임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해서 4번, 그 다음에 윤리적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쪽 연관관계가 있어서 2번에 연결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업무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항상 감사 품질을 결정을 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적격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요소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 품질관리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요거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쪽 부분이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어떤 항목에 해당되게 라고 하는 단답식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만 알게 되면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 6가지 중에 3가지를 제시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선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책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연관관계에 따라서 리더십 책임과 4번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서포트의 15-33. 자, 거기 보시면 회계법인 차원의 품질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감사인이라고 하는 건 회계법인, 그 다음에 감사반,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개업공인회계사 이렇게 3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 가능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 1위는 감사인으로 인정 안 하죠. 그 중에서 감사반도 요거는 법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인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회계법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건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감사인 형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합니다. 양가로 1번 품질관리의 구성요소 동그라미 1번 회계법인은 다음에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라고 해놓고 1번부터 이제 6번째 모니터링까지 이 6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별표를 하시고 암기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품질관리 시스템의 세부사항 거기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품질관리 시스템에서 회계법인하고 업무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죠. 거기에 품질관리에 대한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넘버링을 1, 2, 3, 4, 5, 6 이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34 보시면 방가로 1번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자, 리더십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경영진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회사에서는 이제 리더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을 부과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별표를 하시고 자,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 수행 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이제 품질 기준, 품질관리 기준서 1번에 해당하는 그 18조 내용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이콘 표시해놓고 검은색 글씨가 있죠. 자,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에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CEO,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 2개의 밑줄을 하시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기준서 1에 따라서는 최고 경영자하고 사원총회가 감사 품질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적격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파란색 글씨로 해놨는데 내용 자체는 앞에서 공부를 한 거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조금 변형을 한 것일 뿐입니다. 자, 회계법인의 고위층인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에서 품질관리와 관련된 리더십을 보이는 태도는 내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회계법인 내 모든 직급의 경영진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메시지를 빈번하고 명확하게 강조하도록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점 한번 볼게요.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사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건 ISA 요구사항하고 외관법 요구사항 요구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된다. 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이 그렸던 그림이 있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IS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감사 증거를 입수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 보고가 잘 되면 이 감사가 적절하게 수행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 전문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 ISA의 내용도 있고요. 윤리 기준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법규라고 한다면 주로 외관법.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 주로 요걸 얘기한 겁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안 나왔느냐? 앞에서도 나왔지요. 그래서 ISA와 관련 법규를 준수를 해서 상황에 적합한 보고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감사 품질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ISA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쪽은 당연히 전제가 된 거고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에 대한 원인적 요소 부정하고 오류에 대해서 상황에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면 요거는 감사에 적합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완성이 되려면 증거를 입수하고 이 증거에 기반해서 상황에 적합한 감사 보고까지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관리 기준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과 상황에 적합한 감사 보고를 하면 이제 리더십 책임이 충분히 발휘돼서 감사 품질이 확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에 별표를 하십시오. 자,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 업무수행이사는 업무수행이사라고 돼 있죠. 업무수행이사는 뭡니까? 이 다운 수준의 업무팀에서의 리더에 해당합니다. 그죠? 탑 수준에서 회계법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운 수준에서 ISA 220번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 업무수행이사는 담당하는 감사 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바, 업무 팀원들에게 감사 품질의 중요성과 감사 품질이 감사 수행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품질관리기준서 1번하고 ISA 220번하고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 다음에 품질관리기준서에서는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이냐, 이쪽 내용이 나왔고, 자, 그 다음 리더십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그러면 회계법인 내부의 인적 자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봐야 되겠죠. 자, 서포트 15-39. 자, 이쪽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가로 4번 인적 자원. 자, 동그라미 1번. 자, 회계법인은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이 적격성, 역량은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능력을 얘기합니다.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윤리원칙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 요구사항이죠. 주로 독립성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적격성과 독립성, 요거를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사 품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구성 요소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쪽에서 나온 내용이 이쪽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내용하고 연계가 된 게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나 업무 수행 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기준이 앞에서 봤었던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쪽 기준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무의 배정과 업무팀의 구성. 요거는 박스 내용의 표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요. 자, 텍스트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법인은 적격성을 갖춘 업무 수행 이사에게 업무를 배정을 하고, 그래서 회계법인이 해당 산업에 적격한 그런 능력을 갖춘 파트너에게 업무를 어사인하고, 자, 그 다음에 적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담당 파트너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사인에 대한 그런 자율적인 내용도 언급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성이 있는 팀원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역시나 내부 통제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이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이제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리더십 책임과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이쪽 내용이 여기에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루 2번을 봐야 되겠죠. 자, 15-35. 윤리적인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책과 절차의 수립 이렇게 돼 있죠. 자,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전부 뭡니까? 서두가 내부 통제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박스 내 자, 회계법인은 그 다음에 밑줄 구성원에게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회계법인은 다운에 해당하는 이 업무팀들에게 독립성에 대해서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음에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구성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걸로 평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그 다음에 밑줄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안전장치를 적용. 자,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ISA를 공부하는 사람은 요게 헤쳐진다.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품질이 떨어지는 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위험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험이 높다라고 한다면 ISA 방침에 따라 위험이 높은 분야에 감사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자, 품질관리기준서도 똑같이 되어 있느냐? 당연히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면 품질이 떨어지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 평가 이 부분이 이해하고 위험 평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적용 이쪽 부분이 대응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식별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인지 요것까지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험이 충분하게 높아지는데 다시 말해서 독립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감사인이 이제 수용할 수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감사를 수임해가지고 감사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를테면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담당 파트너가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를 못한다고 공인회계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윤리기준은 조금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담당 파트너는 거의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도 역시 위험을 수용 가능하냐 혹은 수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냐 요거하고 거의 거울사항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요 ISA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다운 수준의 내용이고 동그라미 3이 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제 동그라미 3번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독립성 위반 사항의 통보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의 획득. 자, 회계법인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줄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절차를 통해서 독립성의 위반 사항이 통보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내부 통제를 이제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시면 자, 재무제표 감사에서 업무 수행이사는 동그라미. 자, 업무 수행이사는 감사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여기서 뭔 내용이 나왔습니까? 관찰과 질문을 통해서 해당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건은 만족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과 질문은 뭐 재수행이나 문서 조사 요거 이외에 내부 통제 테스트의 감사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주의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을 일반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역시나 이제 위험평가 중시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품질 관리 입장에서 이제 높은 품질의 QA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ISA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품질 감사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선회할 경우에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그 문장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은 같은데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15-36.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독립성 준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독립성 훼손의 위협이 발생시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회계법인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업무팀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이쪽은 단어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회계법인의 고위직 구성원에 대한 유차 기업에 밑줄을 하시고 거기에 별표를 조그맣게 하세요. 자, 다른 이제 감사인의 이제 윤리 강령에 이제 위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기적 위협도 아니고요, 변호 위협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담당 파트너와 그다음에 감사 대상 회사 간의 유착 위협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품질관리 기준서에서는 윤리 강령에 이제 준수를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어를 제시해봐라 라고 하면 유착 위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착 위협의 하이라이트를 일단 하시고 자, 박스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유착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우리 윤리 기준에서 공부했었던 그게 리바이벌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별표를 하나 하시고요. 독립성 준수 확인서 진구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독립성 확인서를 회계법인에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회계법인은 동그라미를 하시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담당 파트너, 그 다음에 감사 업무에 참여한 구성원들 최소한 연 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 파트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왼쪽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그렸던 그림이고 자, 오른쪽 부분은 회계법인하고 다운 수준에서의 업무팀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거를 상징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그 그림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업무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과로 5번. 자, 방과로 5번은 15-39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윤리적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내부 통제를 구축 운영을 할 때 감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업무를 수행할 때도 담당 파트너하고 이제 업무 팀원들도 역시나 독립성을 유지를 하게끔 이것저것 이제 요구를 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회계법인은 동그라미를 하시고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 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해놓고 밑에 요소를 제시합니다. 품질 향상 거기에 밑줄을 하시고 감독 책임, 검토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품질과 감독, 검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적격성하고 독립성 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재무제표 감사에서 업무 수행이사는 다음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또한 그 다음에 밑줄. 회계법인의 검토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바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업무 수행이사는 감사 문서의 검토, 업무팀과의 토의를 통해서 감사에서 도달한 결론과 발행될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해놓고 똑같은 내용을 제시합니다.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한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감사 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 해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담당 파트너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나 윤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부 통제 구축 운영을 하는데 적격성 독립성과 관련해서 담당 파트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품질 감독 검토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자문.
자, 요거는 이제 자문이라고 하는 건 전문성을 갖춘 내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골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업무 품질 관리의 검토. 자, 요거는 일단 방가로 A번에 그 박스 내용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우선 서술적인 내용 한번 먼저 보고요. 자, 회계법인은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 품질 관리 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자, 그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해야 된대요. 자, 양괄호 A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 업무 품질 관리 검토를 요구한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혹은 위험이 높은 소지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내부 심리실의 검토를 받는데 모든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 간에 내부 심리를 반드시 거쳐줘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B번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상장기업 감사 외의 모든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품질관리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정한다. 자, 다시 말해서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심리를 거치고 어떤 거는 그냥 담당 이제 업무 파트너 입장에서 책임을 져도 충분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C번 상기 B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품질관리 검토를 요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장 회사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에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충족되면 뭐든지 어쨌든 품질관리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그다음에 D번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에 대한 거. 자, 의견 불일치인데 회계법인 내부에서 업무 담당 파트너와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검토 책임을 지는 이제 다른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실장이라고 하죠. 이 심리실장은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갖추지 못하고요. 내부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담당 업무 파트너들이 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서 심리를 하기도 하고 조서 심리 플러스 감사 보고서 심리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법인은 업무팀 내부의 의견 차이, 자문 수행자의 의견 차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무 수행이사와 업무 품질 관리 검토자, 이게 바로 심리실장입니다. 품질 관리 실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업무 수행이사와 회계법인 내부의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리더, 업무 품질 관리 검토자 간의 의견 차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자, 무조건 업무 수행이사가 해당 이제 클라이언트 감사에 대해서 품질 관리 책임을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계법인 방침, 그다음에 지침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 감사의 업무팀은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된다. 자,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도달된 결론은 문서화되고 실행된다. 보고서 일자를 해당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 일자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내부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서로 간에 어떻게 양보를 통하던 아니면 누군가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든 간에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져야지만 감사보고서 일자를 그 다음 날짜 혹은 그 날짜를 포함해서 그 이후 날짜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업무 문서화가 있죠. 자, 업무 문서화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감사 조서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종 업무 파일의 적시 취합 완료. 자, 이거는 재무제표 감사 시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거 감사조서 취합 완료일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처리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파란색 글씨가 조금 중요한데 이 중에서는 업무 문서의 비밀 유지, 안전한 보관, 완전성, 접근성, 재생 가능성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유한 특징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밀 유지, 안전한 보관입니다. 그리고 완전성은 조금 이제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모든 감사 문서가 다 보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 문서의 보존. 자, 감사 업무의 경우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외관법상 8년이죠. 그죠? 감사 기준에서는 5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똑같이 외관법상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8년 이상 보존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언급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 문서의 소유권.
자, 회계법인 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무형의 자산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조서라고 하는 게 감사 대상 회사의 비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이라고 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리더십 책임하고 인적 자원 관계가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 관계가 있게끔 그렇게 서술이 됐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내부 통제 구축 운영 책임에 더해서 담당 파트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내부 방침까지 문서화 내용까지 여기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이제 ISA에서는 업무의 수용과 유지 차원에서 자, 우리가 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감사 클라이언트를 업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계속 감사의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감사를 했었을 때 그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유가 있다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은 2장의 내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가로 3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가로 3번은 15-38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맨 상단 타이틀을 보시면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회계법인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자, 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뢰인의 정직 성실성 이건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내부 통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요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나머지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법인은 만약 조기에 알았다면 그 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상황을 다루는 업무 및 의뢰인 관계 유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바 여기까지 밑줄을 하시고요. 페이지 연결은 2-14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14에 계속 감사 시 이제 감사 업무를 수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거하고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뭐 별거 아니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독립성과 관련해서 업무를 이제 수용하고 유지하는 관계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가로 6번 자,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자, 모니터링은 회계법인 내부에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위반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방가로 6번 모니터링 동그라미 2번 자, 식별된 미비점에 대한 평가 커뮤니케이션의 해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그라미 2번은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A번에 밑줄을 하십시오.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 적합한 개선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업무 수행 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우리 5장에서 공부했던 내부 통제 중요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배기구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충과 진정. 자, 우리가 이제 업무 품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안전장치 혹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뭔가 이제 위해 요소가 발생한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C번 고충과 진정을 조사하는 중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나 운영의 미비점 혹은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위반이 식별될 경우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업무 수행 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자, 이쪽 내용은 일단은 요 기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업무 품질 관리 시스템의 문서화. 자, 회계법인이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그 운영한 증적이 우리 내부 통제 설계 평가하고 운영 평가를 할 때 특정 문서에 의존할 수가 있어야지 내부 통제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서화라고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운영한 그 흔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가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일단 자율적인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이거 외부 규제에 의한 품질 관리. 요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보충 동영상으로 하지 않고 요쪽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서포트 내용 중에 수업 목적상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자율적인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회계법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 과거 기출 문제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출제가 안 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수험서를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강조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풀면 우리도 못 풀어도 뭐 그렇게 당락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제 완벽한 점수, 높은 점수를 원하면 이쪽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면 거의 안전하게 수험 대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